우리 충북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시장에 가가지고 보리밥 비빔밥으로 점심 맛있게 먹고 왔는데 여러분들은 식사하셨어요? 네. 혹시 그 자리 때문에 미리 줄 서느라고 밥도 못 먹고 그런 건 아니죠? 네, 다행입니다. 아, 있는 모양이네. 그리고 우리 아까 보니까 김영환 도지사 오셨던데 우리가 이렇게 자리를 배정은 못 해드리지만 그래도 우리 충북도를 대표하는 지사신데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리세요. 그리고 여기 우리 충북 의원님들 아까 오셨던데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네, 잠깐 나와서. 네. 아까번에 그래도 인사 한번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광일 의원님. 아까 이광일 의원님은 어디 보이더니 사라졌어요. 전심이라도 같이 하시지.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네. 네, 뭐 원래 정치인들은 말을 해야 사는 건데 이 말을 못하는 자리에 사람 많으면 입이 건질거려가지고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듣는 자리니까 같이 잘 들어주십시오. 혹시 여기 청주시인데 청주시장도 오셨나요? 네, 안 오신 모양이구나. 시정이 바쁘시니까. 그리고 우리 신용환 부위원장님 원래 이 자리를 위에다 많이 드리는데 뭐 공정성 어쩌고해서 자리도 뺏었다고 하던데 박수라도 한번 주십시오. 이게 원래 우리 지방 다니는 이런 지역 지방 발전과 관계된 것이어서 지방시대위원회 소관이고 이 부위원장의 지금 직무대행인데 무슨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설왕설래 논란이 많았습니다. 안타깝긴 해요. 자리도 남았는데 거기다 굳이 그래도 뭐 거기 또 그게 공정하다고 하니 다 이해하실 걸로 믿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명색이 충북 사위 아닙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기가 이제 충주 산청면 대소강리라고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사실은 제 아내하고 둘이서 갔다 왔는데 동네 분들이 반가워하시더군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다 똑같은 대한민국의 주권자 구성원들인데 어디 한 군데 모여 사는 곳은 뭐 인프라부터 교육, 문화, 정주 여건들이 또 취업 여건이 아주 좋고 그 외 나머지 지역들은 물론 편차들이 있긴 합니다만 충북은 좀 나은 편이긴 해도 역시 지방이라는 이유로 많이 소외되고 또 일자리도 귀하고 먹고 사는데도 불편함이 점점 많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형평성 관점에서도 중요한데 사실 형평성 문제를 넘어서서 지금은 대한민국이 일극체제로 지나치게 집중이 되면서 온갖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집값 문제부터 어쩌면 앞으로 산업과 기업의 국제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땅값이 세상에 그리 비싸고 사람들 뭐 아파트 한 평이 요즘 좀 떨어지고는 있던데 제가 좀 쥐어짰더니 좀 더 떨어지고는 있던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평당 뭐 2억이 넘어가는 아파트가 평당 2억 충북에는 아파트 한 채가 2억 3억짜리도 많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한 평에 2억을 넘어선다니 이게 주거 비용이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물가도 비싸지고 근데 지방은 부족해서 또 땅은 남아서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역 균형 발전이 그야말로 그 시해 뭐 어려우니까 도와주자 형평성 뭐 이렇게 얘기하는 측면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는 국가 발전이 이런 식으로 가면 실제로는 제대로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지역의 산업과 기업들을 또 배치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다음 세대들도 서울 수도권 가지 않고 태어난 곳에서 부모님들의 고향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정말 각별한 각오입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같이 함께 노력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충북이 또 경기권에 붙어 있다 보니까 가깝다 보니까 또 입는 피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무슨 쓰레기 매립 문제로 이 동네 분들이 화가 많이 났다는 소문이 있어요. 수도권 쓰레기 처리가 안 되니까 그 인접한 충북, 강원 이런 지역으로 많이 가는 모양이더라고요. 또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좀 더 억울할 수도 있죠. 또 송전선로도 많이 지나다녀요. 또 그런다고 해요. 어쨌든 이렇게 국가 발전 또 국민적 소유에 대한 부담은 많이 떠왔는데 기회는 오히려 많이 뺏기고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 상대적인 박탈감도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하나씩 해결해 가야죠. 해결의 기미가 조금씩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닌가 보네. 아직도 우리가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전국을 세계적으로 지금은 1극 체계인데 수도권 한 개 1극 체제인데 이거를 5극 체계로 좀 바꾸자. 부울경, 동남 중심, 또 호남, 대구, 경북, 충청 이렇게 해서 좀 수도권하고 대등하게 발전할 수 있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우리 충북이 또 약간의 문제가 생겼어요. 뭐 문제라기보다는 생길 가능성이 생겼어요. 대전, 충남이 통합을 해버리면 충북은 무엇이요? 어찌 되는 게요?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제가 우리 충북의 민주당 의원님들한테도 그 말씀을 잠깐 드릴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가급적이면 좀 광역으로 통합해서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전에는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가 경쟁하고 살았어요. 뭐 그때 별 문제가 없었죠. 팔도 뭐 이렇게 나눠서 해도 충분히 넓고 경쟁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국경이 거의 무너지고 거의 모두 국제 경쟁이 되어버렸습니다. 국제 경쟁은 도시 중심으로 또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국가 간 경쟁이야 그건 뭐 필수인데 그러나 그 속에서도 도시 간 경쟁이 매우 중요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들의 경쟁력을 좀 올리려면 이제 광역화가 이제 시대적 추세가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위 초광역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충청도 지금 대전, 세종, 충남, 북 뭐 이렇게 해서 많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지역 중심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특히 우리가 이제 기획하는 대로 5개 5극 체계를 이렇게 편제해서 그 중심으로 성장 발전 전략을 취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지역 연합도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연합을 넘어서서 통합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충남, 대전이 통합을 한다고 하길래 잘 됐다 이거 마침.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열심히 했더니 또 가더니 끼익 서가지고 그거 이상해요. 밀면은 반대로 와. 밀면 같이 가야 되는데. 어제는 스톱이 됐어요. 급정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통합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충북은 어떡할 거냐. 충청, 남북도였는데 독자적인 길을 계속 갈 거냐. 충남북, 대전까지 통합해서 하나의 거대한 정제권 행정체계를 만들어 볼 거냐는 여러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지하게. 근데 지금 내 당장의 삶도 중요한데 우리 다음 세대들, 이 땅을 살아갈 다음 세대들이 어떤 방식으로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기회를 누리면서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지역으로 만들까? 그게 어떤 게 과연 바람직할까? 정말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고민할 시기가 또 오겠죠. 하여튼 오늘도 우리가 지금 각 지역을 다니면서 행정을 중앙정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은 계속 소외되고 있어서 제가 뭐 해당 지역에서는 무슨 말씀들을 하시나 이런 얘기를 들으러 다니는 중입니다. 오늘도 뭐 준비 많이 하셨겠죠? 당첨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딴 문제고 아쉽기는 하지만 가끔씩 그래도 우리가 또 메모해 놓은 거 다 보니까요. 무슨 말씀을 또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저희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쨌든 이 지역에 주로 관계된 우리가 하고 있는 상황들을 또 설명도 좀 하고 협조 요청도 좀 구하고 뭐 제언도 좀 들을 텐데 하여튼 충북도민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희망이 좀 생겨요. 더군다나 제 처가 동네 아닙니까? 원래 팔이 안으로 살짝 굽는 경향이 없지는 않죠. 어쨌든 저도 관심 있는 지역이기도 해서 저도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대통령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세 분 장차관님의 충북 발전 비전과 관련한 발표가 있겠는데요.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국토의 중심, 충청북도에서 균형 성장의 초석을 다지다라는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국토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왜 배경훈 장관 나왔지? 제가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못 나오겠어요. 산업부 장관이 지금 작업을 해가 못 나오겠다는데. 과기부 장관께서 너무 보고를 잘하셔가지고 요즘 저희 장관들 사이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잘하세요, 그러니까. 국토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북의 발전 방향을 핵심 위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은 수도권을 비롯해서 강원, 경상, 전라도가 맞닿아 있고 경부, 호남 고속철도 분기점인 오송역이 위치한 국토의 중심입니다. 강원권과의 연결을 강화해서 강원축이 구축되면 성장 잠재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균형 성장의 길이 교차하는 충북의 발전은 대한민국 성장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충북의 발전을 위해 4가지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강호축을 연결하고 이와 연계한 성장 거점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지역 간 교통망을 확충하여 경제 생활권을 확장하겠습니다. 셋째, 청주 국제공항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넷째,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복합 생활 거점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추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호축 중심의 성장 거점을 조성하겠습니다. 강호축 철도망 완성을 위해 충북선 고속화를 2027년 말까지 차질 없이 착공하겠습니다. 제천 영월 고속도로를 올해 상반기 내 조속히 착공하여 강원권과의 연결을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평택 오송 이복선환을 28년까지 개통하여 오송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및 영호남 연결성도 강화하겠습니다. 강호축과 연계해서 산업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충청북도가 K바이오를 선도할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바이오 산업 특화 국가산단 2곳을 청주 오송과 충주에 추가로 조성하겠습니다. 충주 오창 등 노후산업단지는 재생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주에는 수소도시를 조성하는 등 한반도 X자형 균형 성장축을 완성하여 충북의 발전을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망 확충입니다. 대전, 세종 등
충청권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방 최초의 광역 급행철도인 CTX를 28년에 착공하여 청주, 세종, 대전을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세종 청주 고속도로는 올해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옥천 광역철도 및 회덕 청주 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겠습니다. 대전에서 청주까지 운행하는 BRT는 레벨 4 자율주행 버스로 고도화하겠습니다. 충북의 남북 방향 간선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민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용인 충주와 영동 오창 고속도로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증평호법 고속도로 확장의 예타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타당성 재조사 중인 서청주 증평 고속도로의 확장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충북 내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국도 7건, 국가 지원 지방도 6건 등 연결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주국제공항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잠실부터 이어지는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JTX의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천안 청주공항 복선 전철을 이번 달 착공하여 30년까지 차질 없이 개통하겠습니다. 국제선 증편을 위해 민항 슬롯을 추가 확보하고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항 시설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항공편 확대를 위해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이용객이 공항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객 터미널을 넓히고 주기장을 확충하는 한편 주차 빌딩도 신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복합 생활 거점을 조성하겠습니다. 괴산, 보은, 옥천, 영동의 수해안 청정 자원을 활용하여 백두대간 휴양 관광 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음성과 영동에는 그린 에너지, 포도 와인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업, 관광 융복한 거점을 조성하겠습니다. 청주는 도시혁신 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양과 보은은 민관 상생 투자 협약, 지역 활력타운 조성을 통해 지역의 혁신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음성 영동은 도시 재생을 통해 문화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진천 음성 혁신도시의 성과를 토대로 제2차 공공기관 이전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국토부는 국토 균형 성장의 중심에 있는 충북의 발전을 끝까지 책임지고 뒷받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방청석 반응이 좀 남다른데요. 내용이 상당히 우리 마음에 들었던가 봐요. 네, 장관님. 우리 산업부 장관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준비 상황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산업통상부 장관님 차례입니다. 첨단 기술 산업의 삼각벨트, 미래로 도약하는 충북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충북은 방금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천 년부터 영호남과 등 전국을 잇는 한반도의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아울러 산업적으로도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등 대한민국 첨단 기술 산업의 전략적 요충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와 같은 첨단 산업을 키워주신 우리 충북 도민 여러분께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첨단 기술 산업의 삼각벨트, 미래로 도약하는 충북이라는 주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죠? 대한민국 국민의 자랑, 그리고 충북의 자부심, 직지심체 요절입니다.
1377년 충청북도 흥덕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만들어진 금속 활자본입니다. 인류의 인쇄술 역사를 완전히 혁신한 우리가 갖고 있는 압도적인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지가 보여줬던 첨단 기술 DNA와 유산은 충청북도가 가진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한마디로 금속 활자가 지식을 찍어내는 나라에서 이제는 반도체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나라가 되는데 충북이 있습니다. 금속 활자가 전통의 첨단 전략 산업이었다면 현대의 첨단 산업은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산업 등이고 이 모든 산업들이 충북에 모여 있습니다. 가히 첨단 산업의 삼각벨트라 부를 만합니다. 이들 3개 산업이 이미 충북 제조업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가깝고 있습니다. 충북이 가지고 있는 A, AI, B, 배터리, C, 칩, DNA, 바이오, A, B, C, D 산업은 앞으로 펼쳐질 AI 시대에 꼭 필요하고 압도적인 경쟁력이 있어야 하는 핵심 소재 부품이기도 합니다. 잠깐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소리가 빵빵하게 나오는데 일부러 본인이 설명하려고 술을 죽여놨나 그랬더니 아니었군요. 당혹스럽습니다. 배경은 장관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반도체와 2차 전지 바이오가 어떻게 우리 실제적인 제품으로 나오는 것을 형상화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이게 보통 만들려면은 이 정도 한 18초 정도 했는데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저희가 저희 지역과에 있는 주무관 한 분이 우리 충청에서 나온 반도체를 활용해서 AI 툴을 이용해서 공짜로 만든 겁니다.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그러네요. 음향이 좀 아쉽습니다. 음향이요. 아쉽습니다. 음향만 있으면 완벽했는데 그죠? 원래 있는데 지금 여기에 착오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행부에 강력하게 좀 아쉬움을 전합니다. 사실은 중요한 게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게 사실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반도체가 없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핸드폰 이걸 만들어내는 툴 그리고 2차 전지가 없었으면 전기 자동차도 안 나왔을 테고 충북이 가지고 있는 바이오 기술이 없으면 바이오 산업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충북이 생산하는 소재와 부품이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고 대한민국 미래 기술과 산업을 더 키우고 강하게 만든 근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충북을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 여건, 더 나아가서 충북을 둘러싼 여건, 곧 우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여건이기도 합니다. 세계 각국의 기술 경쟁은 더욱 빨라지고 있고 초격차가 확보해야 될 필요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경제 여건과 전기차의 수요 정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북에 필요한 기업 투자 수요를 지원하는 자금과 인력 등의 부족도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충북이 가진 반도체와 바이오와 2차 전지가 튼튼해야 대한민국의 제조업이 튼튼해지고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 중심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튼튼하게 설 수 있습니다. 산업부는 충북의 첨단 소재 부품 산업이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최고의 성장 엔진으로 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집행부하고 저희가 밑보인 것 같습니다. 좀 뭔가 이게 안 맞아요. 박자가 안 맞는데 맞아요. 좀 제가 좀 모셔야 될 것 같은데 배경훈 장관이 작업을 했을 가능성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뭔가 좀 아쉬움이 있는데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좀 더 잘하겠습니다. 원인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첨단 소재 부품에 대해서 3대 전략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는 기업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둘째는 첨단 소재 부품 산업과 맥스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융합해서 아까 말씀드린 초격차를 확보하고, 세 번째는 산업 인프라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의 투자가 결국 지역 성장의 핵심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사람이 모이고 지역에 활력이 생기는 원천도 결국은 기업의 투자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등 충북에 예정된 기업의 투자가 40조 원이 넘습니다. 그 투자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산업부는 전방위적으로 뛰겠습니다. 올해 대통령님께서 준비해 주신 국민성장펀드가 반도체, 2차 전지 투자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6,200억 규모의 투자가 예정된 충주와 음성 지역의 기회발전 특구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활동 걸림돌의 제거를 위해 메가특구 도입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AI로의 대전환의 시대, 차별화된 제조업의 경쟁력은 결국 최근에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 저희가 맥스라고 부릅니다. 그 맥스에서 나옵니다. 산업부는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등 기업과 연구소, 대학 등 1,300개가 넘는 기관이 참여하는 맥스 얼라이언트 생태계를 속도감 있게 가동 중입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분야에서 업종별 데이터를 표준화해 나가고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리하여 공정과 제품 모두를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100여 개의 AI 팩토리를 새로 추진하고 2,000개가 넘는 충북의 스마트 공장도 AI 팩토리로 전환시키는 노력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 지역의 활력과 역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산업 인프라와 생태계도 더욱 확장시키겠습니다. 충북 지역 대표 산단인 청주, 충주 산단을 맥스 클러스터로 고도해 나가고 충북의 9개 산단의 문화, 편의 시설 확충을 통해 청년들이 출근하고 싶어하는 산단으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창업파크와 제조혁신센터를 통해 청년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소재 부품 기업의 산업화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차 전지 분야에서 베스 중앙계약 시장 활성화를 통해 공공 분야의 2차 전지 수요를 확충해 나가고 약 1.6조 원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도 충북의 2차 전지 시장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분야에서 전문 아카데미를 통해 1,200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양성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은 사통팔달 지역입니다. 대한민국의 사통팔달에서 글로벌 소재 부품 산업이 커져가는 세계적인 사통팔달 길, 산업부가 충북 도민과 함께 그려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2차관께서 충청북도 바이오 헬스 산업 혁신의 중심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부 2차관 이형훈입니다. 충청북도 바이오 헬스 산업 혁신의 중심 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북은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허브로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 충북 오송에는 생명과학 1, 2, 3 산단, 첨단의료 복합단지, 바이오 산단 등을 포함하는 바이오밸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질병청 등 6개 국책기관, 충북대병원, 충북테크노파크 등이 집적되어 있습니다. 충북은 바이오헬스 산업의 생산, 고용 수준에서도 3, 4위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충북 발전 비전은 충북이 글로벌 바이오 혁신의 허브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 인력 양성 및 창업, 그리고 공공의료 서비스와 규제 특례, K-뷰티, 경쟁력 강화 등 4개 추진 방향이 있습니다. 첫째, 산학연병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입니다. 오송 첨복단지의 공공 CRDMO, 즉 연구개발 생산의 허브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세포특성 분석센터는 세포 단계부터 바이오 의약품 개발 체계를 갖추고 또 K-바로 시스템은 기술 서비스 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AI와 빅데이터 기반은 신약과 의료기기 개발을 가속화하고 의약품 데이터의 완전성, 신뢰성을 확보하여 미국 FDA 등 선진국 인허가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오송의 마모셋 기반 비임상 시험센터는 비임상부터 임상까지
연구개발의 전 주기를 지원하겠습니다. 충북에서 추진 중인 K바이오스퀘어는 카이스트와 협력하여 창업을 지원하고 국립건강노후연구소는 노화 코호트 그리고 빅데이터 연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전문 인력 양성 및 창업 활성화입니다. 바이오헬스 인력 양성 센터는 올해 9월에 개소하는데 연간 교육생을 1,200명까지 확대하고 2027년까지 핵심 인력 11만 명 양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송 천복단지 내 창업지원센터 이노랩스는 입주 기업을 35개까지 확대하고 시제품 제작, 인허가등 규제 컨설팅, 투자 유치와 글로벌 진출까지 창업의 전 주기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와 규제 특례입니다. 국립 충북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하겠습니다. 중증환자 진료 보조, 가상훈련, 수술 도입 등 공공의료 AX, 즉 인공지능 전환 사업을 지원하고 소아 응급의료센터와 소아 중환자실 등 지역의료 인프라도 강화하겠습니다. 첨단 재생 바이오 규제 특례는 특구 내에 첨단 재생의료심의위원회와 질병청 외외 안전관리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현재 규제 특례에서 허용 중인 임상연구 심의를 앞으로는 치료계획 심의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천복단지 규제 실증 특례는 첨단 재생 바이오 분야 예외 그 외에도 다른 바이오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 넷째, K뷰티 글로벌 경쟁력 강화입니다. 클린 화장품 육성은 화장품 바이오 연구소를 다음 달에 개소하고 안전한 대체 연료와 친환경 공정을 개발하며 클린 화장품의 단체 표준을 제정하고 인증하는 것을 지원하겠습니다. K뷰티 산업 활성화는 K뷰티 아카데미를 올해 9월 설립하고 연간 1,500명 규모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뷰티테크 스타트업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화장품 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혁신형 화장품 기업 인증 제도 등 지원 체계를 마련하며 또 해외 물류기지 구축 등 수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 바이오, 지역, 청바지입니다. 충북이 바이오헬스 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청바지를 입고 보건복지부가 함께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산업부 장관이 이 신경 써야 될 상대가 또 나타났는데 보니까 청바지. 예, 차관님 말씀 감사합니다. 차관님,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발표 자료하고 달라서 또 조금 전에 얘기한 거 K 뷰티 아카데미는 올해부터 연간 1,500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료는 1,900명으로 돼 있네요. 네, 제가 잘못 오독했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 장 차관님의 말씀처럼 충북이 모든 길과 연결의 중심이 되고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참석하신 충북도민 여러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장 차관님들이 발표하신 주제와 관련된 제안을 먼저 해주시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 충북의 지역 발전과 관련된 제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발언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서 안내해 드렸지만 들어오실 때 입구에 그리고 앉으신 자리에 저희가 서면 제안서도 비치해 드렸습니다. QR코드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의견 주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검토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실 때는 어디에서 오신 누구신지 간단한 자기소개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앉으신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장 차관님들 발표와 관련된 의견 먼저 듣겠습니다. 저기 줄무늬 넥타이 하신 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 대표 첨단 소재 기업인 첨보에서 반도체 국산화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 팀
책임연구원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첨보는 2차 전지와 반도체라는 국가 전략 산업의 핵심 소재를 생산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벽은 기술력이 아니라 인력, 사람입니다. 우수한 석박사급 인재들을 어렵게 영입해도 교육, 의료, 문화가 갖춰진 수도권으로 금방 이탈하려는 하는 경향이 강해 연구 연속성이 끊기는 현상이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시대가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단순히 공장을 짓는 보조금을 넘어 연구 인력들이 가족과 함께 정착할 수 있는 직주락 복합 클러스터가 필요합니다. 충북 내 첨단 산업단지 인근의 정부 주도의 교육, 특히 제가 겪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그 다음에 상급 종합병원 같은 파격적인 인프라 지원을 국가 전략 과제로 격상시켜 주시길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계속해서 의견 듣겠습니다. 여기 앞에, 바로 제 앞에 계신 여성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송의 첨단 청바지 기업 메타바이오메드 사장 오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청바지 기업이군요. 청년이 있고 바이오를 하고 있고 지역의 그 수출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이미 산업부에서도 말씀해 주셨고 또 보건복지부 이차관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규제 완화, 그 다음에 메가 특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바이오 산업의 성공 사례라고 보면 보통 연구개발이나 글로벌 기업의 신약 기술, 개발 기술을 이전하는 모습을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바이오를 진짜 산업으로 성장시키려면 개발 이후에 생산하고 판매하는 단계까지 더 많이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료기기는 판매 전에 인허가와 임상시험이라는 비용이 큰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에스테틱이나 웰니스 분야는 시장의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치다 보면 시장을 선점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 오송은 연구개발과 시험평가 인프라가 잘 갖춰진 바이오 클러스터입니다. 식약처와 질병관리청 같은 규제기관들도 있고요. 또 바이오 기업, 병원, 연구 인프라도 함께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 청주공항과 KTX 오송역까지 있어서 접근성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제 제품이 검증되고 실제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산업 테스트베드의 기능이 더해지면 충북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송을 일단은 생명과 직결되는 고위험 의료기기를 제외한 웰니스, 에스테틱 의료기기의 임상 실증과 데이터 축적을 할 수 있는 규제 특화, 테스트베드로 운영해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기업뿐 아니라 해외 기업들도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오송을 찾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아시아 웰니스 의료 관광 허브로도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새로운 치료나 재생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중국이나 일본 재생의료 특구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한국에서도 규제기관과 산업, 병원, 의료 교육기관 그리고 교통 인프라가 모두 모여있는 오송 같은 지역에서 충분히 그런 시도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송이 연구개발 중심의 바이오 클러스터에서 실제 제품이 검증되고 시장으로 나가는 바이오 산업 테스트베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책실장님이 앞으로 이런 얘기, 똑같은 얘기 자주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예. 정리해서 한 말씀만 한번 하시죠.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강점이 많습니다. 이미 집적돼 있고 제일 앞서 있고 그래서요. 그 여러 장점들이 많으니까 그 이어서 후단까지 할 수 있도록 이 중앙부처 지자체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대통령께 한번 종합 보고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 그래도 이 말씀하신 분야는 계속 집중 점검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복지부도 마찬가지 식약처 중심으로 어쨌든 저희가 특별히 관심 갖고 있는 영역이니까요. 좀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의견 듣겠습니다. 저기 지금 손 드신 베이지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남성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님,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충청북도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시스템 반도체를 36년째 이끌고 가고 있는 중견기업에 24년째 다니고 있는 남병석이라고 합니다. 우선
그 산업부 장관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견기업이고 투자를 한번 하게 되면 최근에 첨단 산업의 투자 장비 가격은 한 대당 100억 정도로 육박하게 되고요. 1회차 투자를 하게 되면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투자 자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매출액의 절반 수준입니다. 근데 한번 투자가 되면 대부분 이제 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과정에서 기업의 신용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지금까지 나온 지원 정책 부분은 금융위로 넘어가는 순간 기업의 신용도를 가지고 저금리 대출이나 이런 부분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국민성장펀드라고 하는 부분도 혹시나 기업의 첨단 산업을 이끄는데 지원을 해주는 데 있어서 그 신용도를 가지고 혹시나 평가가 되거나 기회가 박탈될까 봐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 첨단 산업을 이끄고 국가에서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신용도가 아니라 나라에서 직접 보장을 하고 이런 펀딩에 직접적인 지원 금액 확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조금 관련해서 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국가 보조금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국가 보조금이 지자체로 내려오면서 지자체 매칭이라고 하는 기율이 있습니다. 근데 지자체가 예산 부족 또는 산업의 우선순위에서 벗어나는 경우 그 매칭률을 낮춰버립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전체 금액보다 현저하게 적은 금액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중견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특히나 충북의 제조 중견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나 정부 기관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가 충청북도 토종기업으로서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 대출 우리나라는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적절히 믹싱할 수도 있을 거긴 한데 그죠? 그 얘기도 잠깐만 해주시죠. 전에 우리 논의한 거기도 한데. 일단은 우리 5국 국민성장 펀드는 한 10조 원 이상을 중소 중견기업 이상으로 지금 가게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금융위에서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고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가급적인 투자 중심으로 가자는 게 기본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 신용도 관련 부분은 특별히 다시 또 한번 더 생각해 보기로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보조금 이슈도 지방에 가면은 계속 그 이슈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들 보조금 제도를 지방 멀리 갈수록 더 두텁게 가자는 그런 취지에 따라서 개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지금 말씀하신 분 혹시 지금 한 회사가 20몇 년 됐다 그 말이잖아요. 네, 저희 회사는 지금 네. 36년 업력이고요. 제가 24년 됐습니다. 네. 그 회사는 혹시 상장한 회사예요? 상장회사 맞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성장성이 있고 회사의 안정성이 있으면 대출 받을 게 아니라 보통은 증자를 하는 게 훨씬 더 금융 부담도 적고 그죠? 그런데 증자를 안 하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좀 신용도의 문제가 있고 그러니 차라리 정부에서 직접 대출을 해주든지 아니면 뭐 투자를 해주든지 해라 이런 취지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증자를 하기는 그렇게 넉넉지 않은 상황인가 보죠? 이 부분은 제가 재무 쪽 판단하기 좀 부서가 어렵죠. 아니라서, 네. 어려운. 저기 오래되고 상장된 회사들의 경우는 대출을 해줄 거냐 아니면 투자를 할 거냐. 투자는 결국은 증자에 참여하는 걸 텐데. 뭐 그것도 사실 그 펀드는 원래 증자에 참여하거나 주식을 취득하거나 원래는 그러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투자하려고 했던 거니까. 하여튼 그걸 믹싱을 해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네. 구체적으로 타당성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마지막으로 저희 지자체 쪽은 그 공무원 특성상 로테이션을 돕니다. 근데 첨단 산업은 이해도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로테이션을 도는 과정에서 네. 뭐 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정부 기관에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산업부나 이런 데서 전문 사무관님들이 한 번씩 그 지자체에서 좀 이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속된 말로 진디주의를 하시면서 빠른 의사결정과 중요성을 이끌어내 주시면 더 빠른 스피드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회사 내역을 좀 주시고요. 나중에 알려줘, 나중에. 예. 금융위가 지역별로 또 순회 설명을 하니까요. 아마 그렇게 연결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계속해서 의견 듣겠습니다. 그 바로 뒤에 계신
네, 바로 맞습니다. 마이크 전해드릴게요. 안기정 대변인님. 네. 왜 왼쪽은 안 하고 오른쪽은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왼쪽에 가겠습니다. 뭐 나름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예.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나름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 나름의 진행 노하우가. 예, 알겠습니다. 네,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네. 저는 그 지역에서 충북의 AI 도입을 도와주고 있는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김광주 AI 기획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그 새 부처에서 좋은 제안, 정책 제안 잘 들었고요. 저는 지역에서 AI를 도입하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매일 밤새며 하고 있습니다. 밤새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오늘 좀 하정우님도 오셔가지고 좀 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 충북은 저희 과기부에서 지정한 디지털 혁신 거점으로 지정을 받아서 이런 디지털 생태계를 24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최근에 다른 지역들의 그 예타 면제에 의한 뭐 이런 AX 대규모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에 비하면 이제 상대적으로 저희 충북에서는 그런 사업들이 좀 저희가 지원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좀 정책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 충북에서는 이런 피지컬 AI라든가 공정의 부분에 대한 AI 다 중요하지만 저희 충북이 또 잘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희 충북은 29년에 방사능 가속기, 그러니까 그 꿈의 현민경이라는 방사능 가속기가 생길 건데요. 그게 이제 소재 개발, 분자 분석 이런 데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저희 국가 인프라 자원입니다. 요거를 이제 저희가 29년 생기기 전에 저희 그 지역 첨단 전략 산업들 세계 산업에 도움될 수 있는 그 공통점을 한번 저희 찾아봤는데요. 소재 분야에 저희가 이렇게 AI 도입이 정말 절실하다라는 걸 좀 저희가 확인을 했고,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그 정부에서 그 AI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뭐 이런 소버린 AI, 뭐 피지컬 AI 많은 것들을 지원해주고 계시는데, 이 산업을 잘 이해하고 있는 소위 버티컬 AI라고 하죠. 요 정말 저희 충북의 전략 산업을 잘 이해하고 있는 AI 모델이 정말 절실한 때입니다. 이때는 이 충북의 이 전략 산업을 이해하는 AI 모델이 도입된다면 지금 글로벌 격차를 좁힐 수 있는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그 동영상 소리 안 나왔던 이런 부분도 저희한테 잘 지원해 주시면 소리가 잘 나오는 마음이 긁히고 있어요. 네. 훌륭한 AI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하정우 수석 뭐 코멘트 할 것은 좀 하고 가시죠. 네, 그 오창의 방사능 가속기를 중심으로 해서 클러스터가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싱크로트론 밸리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소재 분야 같은 경우도 AI가 도입이 돼서 이제 전반적으로 과학 AI가 적용이 되면 훨씬 더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저희 최근에 발표한 K-무샷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국의 제네시스 미션과 동일하게 우리의 어떤 과학 기술 분야의 AI 혁신을 하겠다라는 큰 어떤 프로젝트인데, 여기에 소재 분야 관련된 부분들은 과기정통부와 함께 충북에서 좀 리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의견 받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으로 가서 앞에 계신 분께 마이크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왔다 갔다 하고 뒤에도 갔다 갔다 하고 남녀성도 하고 여성도 하고 이렇게 좀 해서 하지, 쭉 하다가 나중에 뒤에 갔다 시간 안 돼서 못하면 어떡할 거예요? 균형 발전을 이뤄가도록 불안감을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이 많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청주대학교 항공운항학과 박원태 교수라고 하고요. 청주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 아까 이제 국토부 장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를 4타를 이렇게 추진을 해주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 속에서 좀 있는 걸 우리가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는 이유는 청주공항이 1978년도에 17전투비행단이 생겨서 48년 동안을 사실은 소음 피해 그리고 재산 피해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아시다시피 충청도이다 보니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잘 얘기 안 하고 그리고 나서 얘기 안 해도 속으로는 다 한다면서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은 나가라는 얘기도 좀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저는 사실은 공군에서 30년 동안 근무를 했고 청주 기지에서도 13년 직접 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소음 피해와 어떤 재산 피해에 대해서도 청주공항이 전투기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 소음 피해가 이제 주변에 있는 것은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음 피해를 어떤 보상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를 추진을 하고 북쪽에 있는 지역들을 보듬어서 사실은 이게 민간 항공기들을 운영을 하고 소음피도 줄이고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꼭 사타를 하실 때에도 가능하면 그런 이게 소음 피해도 있다, 그리고 재산 피해도 있다라는 것들을 좀 감안해서 사타가 진행되고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청주공항은 지금 7차 공항 개발 계획에다 지금 반영을 하고 있고 특별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도 충북의 첫 번째 이제 공약이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를 놓고 그리고 활성화시켜서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이 하시는 임기 동안에는 적어도 추진이 시작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이 청주공항이 이제 우리가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 내년에 당장 지금 활주로 공사를 2년 반 정도를 스톱시켜놓고 지금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문제들이 지금 닥쳐오고 있기 때문에 활주로를 하나를 써서 17비 2구전대, 6전대 그리고 공항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 슬라시나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독일을 보면 그 활주로를 콘크리트로만 안 하고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를 혼합해서 하는 그런 기술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청주공항도 북쪽에 있는 활주로를 공사를 하실 때는 가능하면 그런 혼합식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뭐 논문에서도 그렇게 내고 있는데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의견 있으실까요? 이제는 여성분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기 뒤에 계신 그 갈색 옷 입으신 여성분께 지금 오른쪽 쳐다보신 분께 마이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맨 뒤쪽이요. 아니요, 여성분 지금 손 드셨잖아요. 갈색 옷 입으신 분. 지금 손 드신 여성분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저기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지금 충주공업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업교육부장 유진옥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첨단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데 지역의 학생들도 직업계고가 혁신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주공고 학생들은 충주에서 직장을 갖고 결혼하여 정주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충주공고가 세계적인 직업계 고등학교로 혁신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청소년들이 충주에서 정주하고 취업하고 성공하는 선순환 체제를 구축할 수 있기에 당당히 이 자리에 섰고요. 대한민국 고교 최초로 충북에 있는 기업 자동차 전문 기업들과 협업하여서 2027년 호주 월드 솔라 체인지 대회를 나가고자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고요. 이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는 1인이 탑승한 태양광 전기 자동차, 전기 배터리를 포함하는 첨단 모빌리티 기술과 융합과 글로벌 탄소 중립 산업의 가치를 배우고 또한 학생들이 직접 전문가들과 만들어 호주의 3021km를 종단하는 세계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서 충주시의 충주공고가 세계적인 직업계 고등학교로 성장해 나가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첨단 산업의 충북에서 성장하고 또 정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견 듣겠습니다. 그 뒤쪽에 같은 분단에서 그 머리가 좀 기신 것 같은데,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랑 눈 마주쳤던 분. 재밌지 않은 소리인데 안기령 대변인 이쪽 요글럭에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저 분명히 저쪽에서는 3명 했는데 여기는 1명만 하고 왜 지나갔지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근데 형평성에 아주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네, 안녕.
저는 옥천에 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2021년에 청소년 기자로 대통령님께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다시 질문 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현재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지방 소멸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청년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일자리와 주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와 문화 인프라를 찾아 서울과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과 충북의 첨단 기업 등 지역 기업과 대학이 함께하는 계약학과가 확대되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대학에서 공부하고 졸업 후 해당 지역 기업의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청년들이 굳이 지역을 떠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과 주거지원 정책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며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 소멸 위기 속에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대통령께서 또 이쪽을 말씀하셔서 이쪽 분들이 저를 매우 저쪽 빠졌어요. 저쪽으로 볼까요? 저 뒤에. 저 뒤로 볼까요? 그러면 그 흰색 옷 입으신 분께 스카프하고 계신 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중국까지 오셔서 대통령님 매우 반갑고 고맙습니다. 저는 괴산에서 온 도민 김기열이라고 합니다. 충북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첨단 지역, 서부 지역과 함께 동부 라인 그 백두대간을 축으로 해서 올라가는 농산촌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남쪽에는 이제 영동, 옥천, 보은, 괴산, 제가 괴산입니다만, 그리고 충주, 제천, 단양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오늘 자리를 얘기할 때마다 항상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 첨단화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면 우리 같이 좀 비첨단화되어 있는 지역은 뭐 먹고 사나 이런 고민이 항상 듭니다. 우리 농산촌 지역도 그에 걸맞는 어떤 산업 환경과 창업 환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아까 산업부 장관님 말씀하실 때 첨단 산업 중심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농산촌 지역에 맞는 아이템들을 충분히 발굴해서 좀 차세대의 어떤 그 성장 동력으로 삼지 않으면 지금 인구가 소멸되는 이 현상을 계속 어떻게 방법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괴산만 해도 인구가 4만까지 올라가다가 어찌된 일인지 지난 몇 년 동안 3만 5천까지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2만대로 빠지는 거 아닌가 하는 위기감이 사실 괴산 군민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는 단순히 이례적이고 시혜적인 어떤 그 지원을 해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이고 두텁고 또 지속적인 그런 창업 환경이라든가 농산촌의 어떤 청년들 지원 환경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어야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이나 바이오매스 혹은 자연 관광을 통한 그런 그 지역 활성화 이런 아이템들은 발굴항에 나름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앞으로 좀 상대적으로 더 큰 그 좀 관심을 기울이셔서 여기 인구도 얼마 안 돼서 정치할 때마다 표도 별로 안 나오는 데입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정치하시는 분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얘기하죠. 자연에는 투표권이 없다고. 그렇지만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정책을 입안하심에 있어서 그러한 그 농산촌 지역에 대한 그 관심과 정책적 인프라 지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가중치를 두어서 각별하게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 다 하려면 한 1박 2일쯤 제가 드리고 싶은데 이 정도 해서 우리 농산촌 지역의 고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사실 충북 그러면은 떠오르는 데가 충주, 청주, 뭐 오송. 그래서 이게 여기는 준 경기 지역, 준 수도권, 주로 산업화 측면만 많이 고려했던 것 같은데 동구 지역의 농산촌 문제 하고 있는 각별히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 의견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허은하 비서관님 뒤에 계신 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애쓰시는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충북 청주에 살고 있는 황인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완성할 핵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공기관 2차 이전 심의 의결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향후 발표될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혁신도시 외, 즉 비혁신도시로 이전 허용할 최종 결론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전 확대가 될 경우 충북의 남부권 및 북부권처럼 상대적으로 소외된 다크 지역으로 실질적으로 배려할 정책적 장치나 선정 기준이 마련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는 이제 해당 지역 입장에서 보면 왜 우리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공정하게 공평하게 이걸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전부 다 흩뿌리듯이 다 분산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국토 재배치 문제, 균형 발전 문제는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서 지금 그렇게가 흩뿌리듯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그러니까 이 산업화 시기 박정희 대통령 주축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오던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문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말 안 좋은 구조들이 그때 만들어졌죠.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재벌 체제, 독점 체제.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은 많이 완화되긴 했습니다만 당시로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자원이 얼마 없는데 뭐 예를 들면 자본도 얼마 안 되고 무슨 뭐 가진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골고루 나누면 아무도 죽도밥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면 한 군데 몰아가지고 소위 올인했죠. 제가 그 얘기하는 거죠. 지역으로는 수도권에, 서울에 기업 영역으로 보면 특정 기업 몇 군데, 소위 대기업 몇 군데다 집중 지원해서 그들이 이제 살아나면 마치 한 집안에 큰 아들만 집중해가지고 막 다른 애 식구들 막 소위 그 옛날 말로 식모하고 동네 흐드리는 데 가면서 큰 아들만 집중 지원해서 대학 보내고 거기서 이제 좀 먹고 살만하면 이제 밑에 형제들이 같이 도움을 받고 뭐 이런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불가피했어요. 자원이 빠진 게 없으니까. 그게 이제 수도권 집중도 나왔고 재벌 체제도 나왔고 뭐 인적 구조로 보면 특정 계층이 특혜를 받아서 무슨 저기는 원래부터 잘 되는 부류, 나머지는 다 피지배 계층 비슷하게 이렇게 된 측면이 있는데 이제 이걸 바꿔야 되잖아요. 이 구조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나라, 평등한 나라, 투명한 나라, 민주적인 환경이 오히려 이제는 국가 성장 발전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았죠. 자원이 풍부하니까 전체로 보면. 그런데 지방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역의 성장의 활력을 만들어낼 만한 에너지, 이 에너지를 좀 모아야 힘을 받는데 마치 모닥불처럼 말이에요. 이걸 좀 모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막 장작 한 개는 여기, 장작 한 개는 저기 이렇게 공평하게 나눠놓으면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집중을 좀 해야 되겠다. 1차 공공기관 이전도 전국에 많이 했는데 뭐 여기다 하나 주세요. 막 이광희 의원이 부탁하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뭐 그거 하나 뭐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분산이 돼가지고
그 지방에도 가면 그냥 댕그라니 공공기관 한두 개 따로 놀고 있고 지역하고 섞이지도 못하고 그게 무슨 에너지원이 돼가지고 막 주변을 끌어들이고 이렇게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가급적이 좀 집중하자. 어쨌든 나라가 살려면 지역에 중심이 생겨야 되고 중심이 생겨서 거기가 그냥 도와줘서 근근히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에너지를 모아서 거기서 자발적으로 성장해서 주변을 이렇게 확산해 나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공공기관 이전도 좀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저기 우리가 정치적 요소를 고려하면 사실 많이 나누면 표는 되거든요. 왜냐면 여기도 이러면 표가 돼. 근데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성과를 별로 못 내는 상황이 발생하죠. 크게 보면, 길게 보면. 그래서 저는 제가 평소에 가진 소신인데 결과가 중요하다. 국민의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결국은 일종의 실패다. 그래서 저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이번 정부 정책은 막 여러 군데 나누기보다는 집중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국회에서 그 지역 통합 입법을 할 때도 아마 지역 통합 입법 안에 그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우선권을 준다. 그러니까 사실 좀 경쟁이 된 측면이 있는데 지금 현재 한계가 통과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다면 뭐 거기다가 다 완전히 뭐 몰빵하지 않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충북 또는 충북에서 그러면 충북에도 기존에 이제 혁신 도시가 있잖아요, 그죠? 가능하면 거기를 중심으로 에너지를 집중해서 주변에 퍼져나가게 할 거냐, 아니면 저기 아까 말씀하신 동부 지역에 무슨 군 단위로 하나씩 막 군청 근처에 한 개씩 이렇게 띄엄띄엄 할 거냐? 그거는 아마 그냥 상상을 해보면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좀 듭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얘기라서. 오늘도 표에 도움이 안 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당에서 뭐라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나 어쨌든 국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길게 보고 좀 정말 효율 중심으로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2차 공공기관 이전에 관해서는 좀 이런 기본적인 컨셉이라고 할까? 그런 거 가지고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많아가지고 막 전부 싹 다 안 하고 다 잘 살면 좋겠는데 좀 그렇게 하긴 좀 녹록지 않은 상황이어서. 네, 이제 좀 범위를 넓혀서 세 분 장 차관님께서 발표하신 주제와 관련된 것도 좋고요. 우리 충북의 미래를 위한 여러분의 정책 제안까지 자유로운 주제로. 네,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붉은색 재킷 입으신 여성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안기령 대변인이 마음속으로 질문자 선정하는데 기준을 가지고 있을 텐데 해괴한 이상 행동을 하는 건 안 한다 이런 거 가지고 있죠. 예를 들면 뭐 옷을 벗어가지고 던진다든지 뭐 이런 거 안 하는 걸로. 네. 그 제가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아살라말레이쿰. 네, 저는 인도에서 시작해 칠레에서 창업하고 현재는 음성군을 세계로 연결하는 글로컬타운 청년마을 대표 이아리입니다. 저희는 음성군의 60개가 넘는 주민 마을, 공장, 농장, 소상공인을 주인공으로 만나는 48개 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내국인, 외국인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역 관광 현장에서 뛰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되게 많았는데요. 저희 최근에 국가 관광 전략 회의에서도 그 외국인 3천만 명 관광객 달성을 말씀하시고 지방 관광 활성화를 말씀하셨기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는 지역의 주민주도 지역 기반 여행사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현재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등록된 여행업자와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 기반 여행사에 대한 소규모 예약형 지역 관광 운송 특례를 신설하고 관광진흥법에 마을 여행사 육성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마을 여행사 육성 및 지원 표준 조례안을 발표하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공공 예산을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무료 직영 혹은 무료 직영보다는 민간 지역 여행사 위탁 바우처 연계 방식으로 개편해
소규모 지역 투어, 주민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주민주도의 관광 산업이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의 주민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지역 관광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온 오프라인 교육은 상당히 미흡한 편입니다. 대부분 다 관광도 창업 지원 위주로 되다 보니 만약에 문체부나 한국관광공사가 지역 관광 서비스를 좀 제공할 수 있는 아카데미를 좀 구축할 수 있으면 좀 저희 국가 관광 경쟁력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또 저희 보면은 대부분의 이제 관광 지원들이 유명한 관광지로 많이 가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생애 첫 지역 여행 프로젝트를 좀 제안드리는데요. 대도시 유명 관광지 외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 불모지 지역들, 지역 기반 여행사가 운영하는 체험형, 체류형 상품들이 활성화되는 방향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개인적인 요청으로 혼자 사는 1인 가구들이 병원에서 보호자나 가족이 아니어도 신뢰하는 사람을 미리 등록할 수 있는 1인 가구 보호자 지정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의견 받겠습니다. 뒤쪽으로 가볼 텐데요. 저기 이제 갈색 재킷 입으신 분, 네,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앞 1년을 뺐다가 지금. 말씀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주에 살고 있는 이재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국가 보훈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너가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로 하는 말이 대한민국에서 통용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공복무 다시 기막의 지급 없이 80mm 박격포를 사격함으로써 160에서 190데시벨에 그대로 노출되어 돌발선 난청, 이명 수면장애 증세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국군 홍천병원에 3-4차례 내원해서 진료 및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료 기록이 부재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에 개인생활 기록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생활 기록부는 전역 시점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되나 2년 6개월이 지난 선생님 이렇게 하십시다. 네. 그거는 제도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의 문제에 가까워서 그 자료를 내면 저희가 쭉 내용을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판단을 다시 하도록 해볼게요. 정책 제안만 말씀드려도 네, 그러십시오. 될까요? 네. 그러면 해외 사례처럼 보직에 따라 청각장애, 수면장애, 정신장애를 보상 범위를 넣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격 시 3M 스펀지 기마개로 언발에 오줌 늘기식 대응을 하고 있는데 미군이 해외 파병 때 사용하는 헤드셋 투입 착용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청년부상제대 군인을 위해 청년부상제대 군인 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를 운영하려고 하니 서울시 주민이 아니라고 해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전국 범위로 확대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정보의 편중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료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 행사장 들어오실 때도 그리고 앉으신 자리에도 서면 제안서 비치해 드렸습니다. 적극 활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기 앞쪽에 네, 그 흰색 옷 입으신 선생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하셨. 우리 어디서 봤었죠? 마이크를 주셔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우리 대통령께서는 몇 해 전에 청주 종합체육관에서 뵀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뵙니다. 그 요점만 그냥 요약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10년 제빵왕 김탁구의 실제 연기자입니다. 그걸 모티브로 해서 빵빵한 빵 경연대회를 국민과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빵 경연대회입니다. 우리가 좀 늦어가지고 한번 빨리 웃으세요. 빵빵한 빵 경연대. 그걸 하나 추진하고 싶고요. 또 아까 그 산업부 장관님께서 그 화면에 띄워주셨는데 그게 바로 그 1377년 그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직지입니다. 그 직지가 현재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한 권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눈으로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제빵왕 김탁구 이후에 뭘 국민과 함께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현존 직지를 모티브로 해서 직지 글빵을 만들어 가지고 직지도 홍보하고 빵도 판매하고 청주도 알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요약이 잘 안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단체 급식 학교와 관공서를 납품을 하는데 보면은 지역에 지역에서 이렇게 좀 관공서에서 지역 제품을 어느 정도 써줄 수 있는 그런 할당제가 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메이커 위주로만 가니까 많이 아쉽고요. 더불어 우리 골목상권 소상공인 백년가게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기 맨 뒷줄에 있는 여성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일어서 계시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AI나 바이오 시스템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소프라노 이서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충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악가이자 프리랜서 예술인이고요. 현재 예술인 공영보험과 여러 가지 구직 지원들을 정부에서 많이 보급하고 있지만 실상 충북 지역에서는 그게 다반적으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좀 알려드리고자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충북은 타 지역에 비해 공연 자체가 적을 뿐더러 작은 행사나 축제에 여전히 관행적인 구두 계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공연비를 받지 못하고 또 제때 공연비를 받지 못해서 또 체납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공연 당일 단 하루의 고용복만 혜택이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공정함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릴 거는 개런티 표준 계약서 의무화를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기 지역은 너무 지역색이 조금 강합니다. 그래서 지역 예술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공정한 기회에 오디션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은 외지인에 속하나 보죠? 아닙니다. 저는 청주 출신은 아닙니다. 충북 출신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청주에 14년 전에 시집을 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차별이랄까? 네, 외지 그런 느낌입니까? 네, 많이 받습니다. 오, 원래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의견 받겠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베이지색 입은 자켓, 베이지색 자켓 왜 입으신 첫 분께 줄은 마이크 상대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분위기를 주냐 그러시는데. 죄송합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네. 짧게 해주시면 많은 분들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성남시장 하실 때부터 팬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분 같아요. 네. 저는 행안부가 지정한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인 충북 괴산 소면 중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 한지연입니다. 요즘 교육부는 학생 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전국적으로 교원 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작은 농촌 학교에서는 교사 한 분이 줄어드는 것이 단순한 인력 조정이 아니라 아이들 교육의 한 축이 사라지는 일입니다. 저희 마을 중학교는 지금 보건실조차 없고 미술과 도덕 과목, 정규 선생님 대신 기간제 교사와 순회 선생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음악 선생님까지 다른 학교로 가시게 되어서 음악 수업마저 순회 수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특히 시골 학교에서는 음악 미술 선생님은 단순한 한 과목을 가리키는 교사가 아닙니다. 학교 축제와 밴드 활동, 합창 공연, 전시를 통해 아이들의 정서를 키우고 때로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문화 활동으로까지 이어지며 지역 공동체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이 교육을 위해 괴산으로 이주해왔고 지금도 교육을 목적으로 이곳에 정착하는 젊은 가족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선생님이 계속 줄어든다면 그 가족들도 결국 다시 도시로 떠나게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학생 수만으로 교원을 줄이는 정책이 아니라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의 학교에서 최소한의 교원을 지켜주는 별도의 교육 정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골에서 학교는 교육기관만이 아니라 지역이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의원님들 중에 괴산 관할 의원이 누구세요? 어디? 괴산이? 아, 거기 지역위원장이시고요. 아니, 네. 그쪽 국회의원 안 오신 건가요, 그러면? 뭐 좀 물어볼 게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네, 뒤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죄송한데 너무 저기 힘들겠다. 하늘색 옷 입으신 남성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정된 약속한 시간이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요. 최대한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 제안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요. 이거 떨리네요. 감사합니다. 먼저 기회를 주셔가지고요.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인구 소멸 도시 충북 제천시에 살고 있는 제천도 김승현입니다.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반갑습니다. 오늘 그 프레젠테이션 발표뿐만 아니라 대통령님 말씀 중에도 제천은 거의 안 나왔거든요. 네, 단양도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충북에 시가 3개 있는데요. 그 중에 제천시도 포함되어 있죠. 근데 계속해서 인구 소멸 도시이기 때문에 충북 제천시도 우리 많은 정치하시는 분들께서 보살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짧게 제안 1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학교 신설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아이들은 더 먼 학교로 통학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근거리 배정이 원칙이지만 현실은 그 원칙을 지키기 어려워졌습니다. 유치원 버스로 대신하던 통학도 저출생으로 더 이상 유지가 어려워졌고 초등학생 통학 지원은 농촌 택시비 바우처에 머물러서 도시 아이들은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학교를 새로 짓기 어렵다면 이제는 국가가 초등학생의 안전한 통학을 공정하고 형평하게 책임져야 합니다. 제천형 스쿨버스를 교육부 정책으로 제도화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이 있어서 딱 한 분만 말씀 더 청해 듣겠습니다. 좀 더 하세요. 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노란색 옷 입으신 여성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성군에 살고 있고요. 발달장애 아동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이게 흔치 않은 기회다 보니까 나간다고 하니까 주변 부모님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르고 걸러서 한 4가지가 됐는데 2가지는 서면 제출하고요. 2가지만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수교육 현장에 안전한 인력이 충원되길 바라겠습니다. 발달장애 아동들이 학교에서 수업 진행, 이동, 급식 보조 등의 최소한의 도움이라도 받기 위해서는 보조 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학교에서 이 보조 인력 충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움반 보조 인력 명칭이 온나눔이입니다. 일 최대 4시간 근무에 4만 원이 책정됩니다. 당연히 4대 보험 대상도 아니죠.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입니다. 이 조건이 어떠신가요? 인력 충원이 힘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방과 후에도 문제가 됩니다. 현재 돌봄교실은 일반인 학생과 분리가 안 돼 있고 보조 인력 투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시니어 일자리에서 인력을 충원하기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시니어 인력이 괜찮지 않나 하고 생각되실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발화가 안 되고 낯선 환경에 예민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저학년 남자아이를 케어하는 일입니다. 시니어분께 적합한 일일까요? 부모들 불안합니다. 아이를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없습니다. 발달장애 아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와 교육이 되어 있는 인력이 배치되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기대는 특수교육청의 인력 운영 방식이 꼭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스포츠 바우처를 분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스포츠 바우처라는 명칭은 따로 있지만 선정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에 따른 선정이 있기 때문에 차상위 계층이 우선시됩니다. 때문에 전년도에 받았던 바우처를 다음 연도에 갱신받지 못하고 대부분 사용되지 않고 남은 자녀 바우처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수체육, 장애인 수영 등의 체육활동은 단순한 여가나 건강 증진이 목적이 아니라 치료의 한 부분입니다. 장애인 스포츠 바우처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치료 목적의 스포츠 바우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오전에 그 이근학교라고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장애인 장애 학생 전문 학교를 갔다 왔는데, 하여튼 이 장애인을 데리고 있는 가족들의 고통은 사실은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르죠. 저도 안 겪어봤으니 잘 모르긴 합니다만 엄청난 고통을 겪는다는 건 분명해요. 특히 자녀들이 이제 발달장애 또는 뭐 여타 장애인인 경우에 참 힘들죠.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아침에 갔다 왔기 때문에 한번 챙겨볼 거고, 그 외에 장애인 정책도 저희들이 별도로 관심 갖고 있는 영역이니까요. 뭐 너무 울지 마시고 많이 좋아질 겁니다. 근데 제가 앞서 안내해드렸지만 일어서시거나 따로 소리 지르시거나 하시는 한 명만 분께는 하겠다는 분을 한번 해보세요. 뭔 말입니까? 네.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네, 생략하고 안경을 거두절미하고. 네. 네, 저는 작년에 대통령님 선거운동한 청년이고요. 당선되셔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꿀벌이 담긴 밀랍으로 공예를 하는 청년 공예가입니다. 박유림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공예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저희 친언니가 청각 장애인이어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장애인들 제도가 많은데 보통 중증과 경증으로 이제 제도가 다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 저희 언니의 경우에는 후천적으로 5년 전에 청각을 잃었고 경증 장애인 판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언니가 이제 로스쿨을 가고 싶어서 진학 준비를 알아보니 영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중증 장애인은 영어 듣기 평가가 면제되지만 경증 장애인은 똑같이 비장애인과 같이 평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쿨에도 이메일도 보내보고 문의를 했지만 답변이 없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그 꿈을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그런 그 장애 복지 제도에서도 경증과 중증을 나뉘어서 또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그런 일들을 겪지 않도록, 그리고 좀 더 이제 단순한 등급 기준이 아니라 실제 기능적 어려움을 반영해서 이런 사각지대를 검토해 주실 수 있을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밀랍초 공방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대통령님 이렇게 다니시고 대통령 일 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그 집에 돌아가셔서 밀랍초 하나 켜고 마음의 안식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 관계상 한두 분 정도만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뒤에 안경 쓰신 남성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방금 손 들고 계신 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 청주에 살고 있는 조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 연구원에서 충북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지역의 전략산업 분야 연구하고 있고요. 우선 이제 후반부기 때문에 준비한 내용은 좀 몇 가지 있지만 짧게 국가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두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중심으로 충북이 잘 하고 있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왜 생산 기능만 있어야 하는가? 이거는 충북뿐만 아니라 모든 도 단위 지역들이 고민하고 함께 고민해 나가면서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세부적인 방법들이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짧게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의 대기업이 생산 라인을 뭐 건설하거나 투자할 때 해당 기능의 연구 기능이 국가 연구 기능과 결합된 형태로 지역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가주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방사관 가속기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1조 1,000억 정도 투입이 됩니다. 국비, 지방비, 토지 비용까지 다 해서. 그런데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90%고 실제 실험을 하는 게 중요한데 실험을 하는 그 실험 장소인 빔라인이라고 하는 곳은 200억 내지는 500억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90%는 29년도에 지어지는데 전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25%인 10개밖에 런칭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30개도 좀 조속히 건설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그거와 관련해서 방사관 가속기는 산업자원의 전략자산화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건설을 하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문제는 건설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가속기가 3년 뒤에 이제 가동을 하게 되는데 가속기를 통해서 생산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 지식이 산업으로 빠르게 전이될 수 있는 그런 토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부 차원에서 고민을 서둘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안에 회색 니트 입으신 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첨되기가 되게 힘드네요. 이게 원래 로또보다 약간 어려운. 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충남이 고향이지만 지금은 충북에 정착해 살고 있는 청년 자영업자이자 청년 정책가로 활동하고 있는 충북 청년정책원의 박성진 이사라고 합니다. 짧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앞단락을 다 날리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북에 청년들이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충북에 지금 청년 인구가 약 36만 명 정도 되는데요. 충북에서 졸업하는 대학생들이 약 70%가 지금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충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많은 지역이 함께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결국 양질의 일자리와 성장의 기회가 이 지역 안에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주국제공항과 충북의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충북을 대한민국 중부권 성장축으로 만드는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역형 청년 정착 프로젝트를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 청년 유출에 어떤 구상과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도 대통령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좀 더 들어보죠. 네.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한 10분만 더 합시다. 10분, 네, 두 분만 더 듣겠습니다. 10분 저 처음에 약속해 주셨잖아요. 자리에서 일어나시거나 소리 지르시는 분들께는 제가 기회를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맨 앞에 계신 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마이크 잡는 데까지 한 10년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청주에서 민간 고양이 지원 고양이 입양 지원 센터 운영하는 김희수입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보다는 네, 지역의 예산 문제로 현재 청주시에서도 채 10마리가 되지 않는 고양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85억 들여가지고 보호소를 신설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산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보호소를 지었는데 운영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아니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양이 방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기견만 주로 하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네,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애초에 지을 때 예산 편성을 안 했다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민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10년 동안 그 입양지원 센터를 직접 운영을 했고요. 네, 저희도 예산이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했는데 이 돌파구를 관광으로 좀 해결해 보면 어떤가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아까 청주공항 얘기도 나와서요. 현재 저는 운천동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마을에서 관련 모델을 좀 시범해서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마을 내 청년들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고 어디에 지원을 받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청년 센터에서 좀 처음에 설립할 때 지원을 해주셨고, 근데 그 결과에서 좀 의미 있는 거를 도출을 해냈는데 고양이 투어라든지 뭐 관련한 콘텐츠들을 좀 노출해서 청주 분들이 아닌 외부에서 많이 찾아오시고 최근에는 외국인 분들도 종종 찾아오고 계십니다. 청주에는 좀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청주공항은 단순히 이제 서울을 가기 위한 경유지 정도였는데 현재는 노선도 좀 많아졌고 그에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방문을 하고자 하십니다. 근데 기반 인프라가 너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지역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충북은 또 로컬 생태계가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로컬 생태계 안에 있는 청년들에게 좀 많이 맡겨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올해는 저희 마을은 일본이나 동남아를 타겟으로 홍보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네. 이런 지원도 좋지만 현재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시니까 관심이나 안 된다는 말보다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시로 작년 저는 게스트하우스를 좀 운영해보고 싶었는데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한테, 근데 문체부에서의 답변은 청주 관광도시 아니기 때문에 관련한 그 어떤 근거 조항을 만들 수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고 청주시에서도 도와줄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현재는 무상으로 좀 운영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또 다시 적자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은 저희 마을 굉장히 좀 재미있습니다. 노잼도시 청주에서도 재미있는 마을이고요. 네, 충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델 만들고 대한민국에 좀 발전할 수 있게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있게 도움을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10분 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대한 압축해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한번 뒤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그 손 드신 여성분인가요? 네. 저는 오른쪽 분 말씀드린 건데 일어서신 김에 마이크 그럼 전해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압축해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주에서 온 윤재아입니다. 대통령님, 아들 둘 키울 때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네, 이제 할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 아기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이야기도 하고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사회가 애들이 안 놀아줄 것 같다는데요. 할아버지도 아이를 돌보고 온 마을이 아이를 돌보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할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초등교사를 퇴직하면서 남은 인생을 마을 놀이 할머니를 꿈꿨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사라져서 아파트 돌봄교실이 문을 닫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왜 결혼하지 않아? 왜 아이 낳지 않아? 하고 물어보았더니 경제적 부담보다 독박 육아에 놓이는 상황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협력하는 모습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였고 엄마 품에서 듣는 자장가와 아기 어르는 소리는 전 세계를 감동하게 할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이런 육아 전통을 가진 우리나라가 현재는 독박 육아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 우리 사회의 저출생 정책은 경제적 지원 중심의 지자체나 정부의 대책과 아기와 산모의 위생을 중심으로 돌보는 산후 전문기관의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산후도우미 교육은 2013년 보건복지부에서 60시간의 커리큘럼을 정해서 내려준 내용 그대로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건복지부의 낡은 교육 커리큘럼에 우리의 전통 육아 지혜를 채워 넣어야 합니다. 우리에겐 포대기와 자장가, 온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던 K육아라는 위대한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인구 문제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토론회를 제안합니다. 인구 소멸이 염려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 청년들의 목소리,
일과 가정을 병행해야 하는 젊은 부모들의 목소리, 다문화 가정의 목소리, 장애아 가정의 목소리, 세대와 단절되어 소외감을 느끼는 노인들의 목소리 등을 담아서 우리 사회가 인구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는 사회적 대토론회를 대통령님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핵심만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어렵네요. 여기 뒤에 회색 옷 입으신 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못 봤어요. 이 다음에. 네네. 네네, 여기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경북의 아들로서 충북으로 장가온 김원균이라고 합니다. 오, 나하고 비슷하네요. 네. 일단 저는 충북 청주에서 학교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지금 지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제가 적어온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국정과제로 삼고 계십니다. 하지만 송전망 이슈, 날씨에 따른 출력 변동성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인프라 정책과 제도 개선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임기 동안 많은 실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은 2016년도부터 설치된 전력 다소비 사업장에 설치된 ES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설치된 ESS는 26년 3월부로 한전의 요금 할인 제도가 종료되어 ESS를 보유한 기업에서도 활용도가 떨어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거래소에서 유연성 DR보다 조금 더 강제성을 갖고 직접 제어하는 수준으로 운영을 한다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개통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신규 추가 설치에 대한 인센티브까지 제공한다면 관련 업계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안은 각 기업의 공정별 전력 소모량을 기존 대비 50% 이상 대폭 줄이는 과제에 대해서는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경제성과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행 에너지공단, 환경공단에 유사한 제도가 있습니다만 해당 제도는 정해진 프레임에 들어오는 설비군에 대한 지원으로 실제 생산 공정을 직접 개선하는 투자에 대한 지원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초단기 1년 성과 중심의 국책과제를 운영한다면 기술 니즈가 있는 대기업과 기술을 공급하는 중소기업 간 상생은 물론 정방산업의 원가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이는 기업의 투자, 채용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학생분이 와 계신가요? 네. 제가 카메라에 가려서 못 봤습니다. 그럼 우리 학생분 말씀 마지막으로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자신 있게.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충주에 사는 이정윤 중학생입니다. 저는 국악을 정말 좋아하지만 충주에서는 국악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교가 없어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국악을 계속 배우고 싶어도 환경이 부족해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충주가 문화도시로 선정되고 있는데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련 문화 예산이 아직 편성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국악을 사랑하는 학생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충주에도 국악 전문학교 설립과 문화 예산 지원을 꼭 검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회수석이 우리 저런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정책 하나 있는데 설명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예, 저희 그 문체부에서 L 시스테마라고 이제 중남미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주로 이제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그 음악적인 역량을 키워주고 이제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정부패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 학생이 소속한 학교 단위로 하나요? 원래 제가 성남에 원래 지역 단위로 했는데 단위로 해서 지역의 그 문화재단, 문화센터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L 시스테마라고 해서 어쨌든 누구나 평생 하나의 악기는 한번 다룰 기회를 주자. 가난하든 부자든 관계없이 특히 뭐 가난한 사람들이 문제겠죠. 예를 들면 비싼 악기가 뭐 엄청 억 단위 수백 수천 해가지고 아예 만져보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라서 어쨌든 그런 기회를 가난하더라도 누리게 해주자라고 해서 한 지역 단위로 일종의 악단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제가 이제 성남에서도 일부 하고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는데 전국 단위로 조금씩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이번 올해 예산에 그 L 시스테마 한국형 L 시스테마 예산을 대폭 늘려놨어요. 그래서 아마 각 지역 단위로 아직은 초기라서 아직은 모집을 안 하고 있나 본데 한번 실태 확인을 해보시고요. 예, 실태 확인을 저 학생이 소속된 지역이나 아이가 있는지 챙겨보시고 예, 전국적으로 저렇게 내가 간절히 뭔가를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가진 자질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경험을 이렇게 하게 해주면 역량 있는 문화예술인을 발굴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저는 시작된 사업인데 마침 우리 학생한테 잘 맞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게 주로 서양 악기 중심이에요. 예, 오케스트라하고 서양 악기 주로 서양 악기 중심인데 중심인데 국악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국악 사실은 좀 흔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근데 우리 학생 오늘 학교 안 갔어요? 학교 안 갔어요? 갔다 왔어요? 학교는? 이제 부모님 계신 모양이네. 그래요. 아쉽죠? 어디 지금 저 공리적인 거 꼭 해야 될 얘기가 엄마 아까 많이 얘기했는데 저 엄마 한번 하라고 하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분, 네,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엄마는 위대하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 음성고변에서 온 세자녀의 엄마 애국자 양민숙입니다. 우선 대통령님께 간곡히 이제 대통령님께서 성남 시절에 활동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감사 인사드리고 싶은 게 청솔초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성남에. 거기는 이제 지역과 협연해서 교육청 예산만이 아니라 지역 간에 합쳐서 3주체가 함께해서 아이들을 돌보는 돌봄 센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서 지금 체계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또 지자체 지원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해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잘 시설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음성군에는 9개 읍면이 있습니다. 그중에 3지역에만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 겉돌고 위험 지역에 노출되어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청소년 지도사,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청소년 지도사들 많이 양성해서 그 아이들이 지역에서 품을 수 있고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는 저희 아이들이 해마다 학교에서 반복되는 게 조리사님들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고정적으로 파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 음성군에는 다문화센터나 조성가정 그런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한 끼를 간절히 원하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리사 실무님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해주셔서 아이들이 배고픔에서
힘들어하지 않게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제가 2014년부터 24년도까지 아이들 등굣길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켰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쪽에 있다 보니까 저희 녹색어머니 활동도 있고 시니어 클럽이 활동해 주시는 분도 있는데 그걸로는 처우가 너무 열악합니다. 공공근로요원이나 사회적 일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비축해서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조금 확립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담은 그런 국민들의 마음과 뜻을 가슴에 담아 두시고 하나씩 꺼내서 대통령님께서 권력이 아니라 권한으로서 국민을 따스히 품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대통령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정리 말씀을 저분이 다 해주셨네요. 네. 정리를 해주셨지만 진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쉽긴 하지만 좀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언제나 제가 다녀보면 우리 국민들께서 참 정부에 하실 말씀이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할 말이 많은 상태로 방치한 거는 우리 같은 정치인들 잘못이죠. 평소에 이런 이야기들 많이 수집하고 이런 얘기 굳이 안 해도 많은 것들이 스스로 저절로 진행되게 또는 해결되게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부족함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목표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하실 분 말씀하세요. 민원 있으면 내세요 해도 전에 다 했는데 지금은 특별히 더 할 얘기는 없고 같이 한번 놀아보세요.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쉽지는 않겠죠. 세상사라고 하는 게 복잡하고 또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어려움도 많은 게 현실이니까 하실 얘기도 결국은 많겠지만 그래도 눈물 흘리는 이야기, 가슴 아픈 이야기, 처절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많이 해소되는 그런 세상 같이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얼굴 보니까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